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풍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투자 포인트를 두 가지로 크게 잡아드렸었죠. 이 방산 부분에서의 이 탄력 수요 증가,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풍산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적중하면서 유역에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금일 시간에는 우선 이 수온법 개정안이 되면서 이 방산 부분의 수요와 함께 이 탄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체크를 해보고 이 구리 가격의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 풍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수은법 개정안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나왔었죠. 이 법정 자본금을 15조에서 25조 원으로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방산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폴란드 2차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법정 자본금이 증가를 해였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K2 전차부터 이 K9 자주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관련된 탄약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주가 상승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폴란드 2차 계약이 올 6월까지 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대감이 6월까지 진행이 되면서 이 주가 상승의 흐름세를 계속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관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채널에 메이데이 관련된 컨텐츠인데, 이 각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개인적으로 산업적인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이 종목들을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배틀하는 그런 식의 컨텐츠인데, 제가 대략적으로 10일 전에 이 메이데이에서 풍산 관련된 이 토픽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탄약 관련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 중국 경제, 이 중국의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여지면 이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구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풍산이 이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23%가량 10일 만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메이데이 오셔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구리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구리 가격 급등 관련된 이슈가 나온 부분은 바로 공급 부분에서 이슈가 존재를 했습니다. 이 중국 구리 재련 업체들이 이 손실을 보는 재련소들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 구리 공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바로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은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죠. 2025년까지 70% 이상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결국에 이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죠. 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구리 자체는 이 전기차부터 뭐 풍력 터빈, 또 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에 쓰이는 주요 광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시대의 석유라고도 불리는데,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리 가격, 이 구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이 달러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구매자는 구리 가격이 더 저렴해지기 때문에 매수세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또 유동성이 또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구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 관련된 이슈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칠레가 생산량을 감소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계절성 이유가 존재를 했죠. 국직성 호우로
이 조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서 이 구리 광석에 대한 채굴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은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구리 가격과 풍산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란색 선 자체가 구리 가격, 이 보라색 선이 풍산에 대한 주가입니다. 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구리 가격이 감소를 하면서 풍산의 주가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구리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이 풍산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2020년부터 2021년 코로나 이슈가 존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유동성이 공급이 되었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도 돈이 들어오면서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다. 자, 그에 관련된 수혜로 풍산 역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풍산의 가격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금리 인하가 되면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달러가 약화되니까 상대적으로 이 구리 가격이 더 저렴해지면서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이 구리 가격 역시 상승될 수 있고 이 풍산의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논리인데 이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까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시장의 동향은 경제학자의 3분의 2가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감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면 저는 6월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대략적으로 이 9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CPI 지수가 나왔었죠. 예상치보다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월 14일 금일인데 이 PPI 지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CPI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금일 PPI 지수가 어떻게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수치가 나오겠죠. PPI 지수가 CPI 지수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CPI 지수가 상승을 한 결과는 결국에 PPI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CPI 지수도 올랐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금일 PPI 지수도 아마 상승한 채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두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6월보다는 이 하반기쯤에 이 9월쯤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좀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가 소위 말하면 좀 마탱이가 같습니다. 이 부동산이 폭락을 하면서 이 중국 경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중국 금리 인하를 0.25% 이 포인트가량 시행을 했죠. 결국에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를 하겠죠. 중국이 원자재 최대 수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지 구리 관련된 가격적인 측면도 상방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쯤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된다면 대략적으로 2분기부터 다시 한번 조정세 이후에 상승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45,100원의 가격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RSI상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대가 5만 원 당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현재는 조정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주봉상이기 때문에 우선 11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선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인간의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듯이 주가 역시 주봉상 11선 위에서 올라가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선이 우선은 4만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4만원 구간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된다. 자, 그리고 이 1차적인 지지를 이탈해주면 2차적인 지지 구간은 매물대가 촘촘하게 쌓여있는 이 35,000원에서 32,000원 구간을 2차적인 지지선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그리고 중국 경제 활성화 이 부분이 가셔야 된다.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이 정세가 바뀌면서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금일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